예, 김필성 진수리님, 예,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핵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중된 민주적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에게 집중된 형사사법 권력을 견제 균형의 원칙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그리고 기소, 그다음에 수사의 권력을 예, 수사와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견제하고 통제받게 받는 게 목적입니다. 예, 견제 균형. 예.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한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검찰 개혁안이 그거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반영됐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잘 지금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합성은 사실 좀 더 만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향은 많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바로 조금 이따 이제 법안들이 상정이 될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해보셨습니까? 내용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좀 사실 뭐 아까 이제 김의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해시청권이 뭐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논의 여러 가지 예. 뭐 헌법과의 관계, 예. 예, 헌법과의 관계에서 또 이런 모순된 이런 현상들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헌법은 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검사 지금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헌법 예. 내에서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자, 문제 없을 그런데 거라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국민 민생과 직결되고 그렇죠. 국민들의 그 안위와 직결된 그런 현행 법이고 그것이 집행되면 무서운 우리 형사법제로서 강제력이 이렇게 수반된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길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김혜원 진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사법 현장의 답답한 현실, 특히 1차 검찰 개혁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 또 결과적으로는 민생에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네. 김혜원 진수린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뭐 저도 이제 고소고발해서 시간이 오래 되거나 경찰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통제하는 법안들이나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되고 지금 수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1차 개혁 이후에 그것도 좀 다듬어서 더 안정시켜 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필요한 걸 모아서 또 더 종합성과 또 여러 가지 헌법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더 하자고 해서 좀 시간을 갖고 하자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아까 이게 네. 급한 거는 우리 정치 권력 이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빠른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더 많은 복잡성을 가중시킨다면 결국은 더 점점 어려워져서 민생들은 더 힘들어하고 또 현장에서 혼란이 더 가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주장하는 게 추석 전에 꼭 해야 될 이유에 공감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예, 제가 그게 이제 권력에 의한 필요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국민들은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혜원 우리 진수리님 지금 이렇게 같은 진수리끼리 생각이 달라요. 좀 다시 한번 좀 친절하게 그 상황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하드웨어를 만든다, 어떤 체계를 개편한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을 짓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공장 부지에 이제 공장들이 있었는데 다 부시고 새 공장들을 짓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정교하게 돌아갈지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톱니바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톱니바퀴를 정말 수기해서 제대로 설계해서 전문가가 심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 톱니바퀴에 깔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고 많이 배우지 않은 그런 대부분의 서민 사람들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그리고 절차가 아무리 뭐 복잡해져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비싼 변호사를 사십니다. 그런데 일반 변호사조차 살 수 없는 변호사 문턱도 가기 어려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제도가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 갈려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멈추고 천천히 봅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뭐냐?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소위 권력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 정치적 필요에 의한 건 아니냐?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과 우리 법원 이것은 우리가 헌법이 정한 사법제도의 기본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하다가 무너졌어요. 바로 이재명 정부도 이념적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지켜질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결정적인 이제 정권의 난맥상을 또 그 의의를 말게 될 거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